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제도권 언론 매체들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쫓아내고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같은 정치 배신자들의 당권 장악을 노골적으로 밀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조선일보의 일탈과 타락을 강도 높게 비판한 권순할 칼럼을 인용하면서 조선일보 등을 겨냥해 언론에 의한 폭력, 즉 은폭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야권 원로 정치인인 이인재 전 의원은 당 지도부를 무너뜨리려는 일부 언론들의 비열한 공작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정현 공관위에 의해 말도 안 되는 공천 컷오프의 아픔까지 겪었다가 기사회생에 국힘 충북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국힘 후보들은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 나는 빨간 점퍼를 입고 당과 함께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일부 후보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근 뉴데일리에 게재된 권순할 칼럼을 인용하면서 장동혁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매서운 시기에도 눈치 보지 않고 해야 할 말을 전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언론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모는 기계적 장치가 되는 순간 언론은 감시자가 아닌 정치 권력이 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때릴 사람을 정해놓고 무조건적 비판과 조롱을 쏟는 것은 언론에 의한 폭력, 은폭에 불과합니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향한 언론의 역할이 살아날 때 언론에 대한 국민의 존중도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DC인사이더 등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가 중심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조선일보의 일부 사설과 칼럼 그리고 종편 진행자들의 발언이 선을 넘었으며 이는 조선일보가 누군가에게 압력을 받고 있거나 향후 발생할 어떤 상황에 대해 모종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방정이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다고 파이낸스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또 고성국TV를 운영하는 고성국 대표는 최근 조선일보는 변함없이 장동혁을 죽이겠다고 온갖 간악한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양상훈 주필 그리고 강천석 고문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윤머식이라고 하는 외부 좌파 필자 하나까지 동원했습니다라고 조선일보를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인 이호선 전 국민대 법대 학장은 저널리즘이란 단어를 뒤바꾼 너절리즘의 종언이란 제목의 SNS 글을 통해 조선일보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호선 전 학장은 땅에 떨어져 조중동의 거름이 되어라고 재활용 불가 기득권 암덩이들이다. 구한말 수구 부패 세력과 뭐가 다른가? 미안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너절리즘, 너절리스트 기득권 세력 퇴출과 민주파리 기생충 권력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만은 정말 요즘 조선일보 행태가 가관입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언론 일탈 행태가 하루가 멀다고 이어졌습니다. 조선일보뿐만이 아닙니다.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도 조선일보와 50보 100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권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만만한 제1야당 장동혁 지도부 때리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선동아중앙 소위 조중동 필진들 좀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들이 우리 한국 국민들 독자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속말로 나 같으면 쪽팔려서도 그런 글은 못 쓰겠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조선일보 주필, 동아일보 논설주간, 뭐 또 중앙일보 누구 이런 자들이 요즘 쓰고 있는 글들을 보면 매일매일 무슨 장동혁 지도부 망하기 고사 지내고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세력 띄우기 정말 쪽팔리지들 않아요. 조선일보의 방우영 전 회장이나 동아일보 김성수 창업자, 중앙일보를 만든
삼성의 이병철 창업자, 요즘 조중동 만드는 꼴을 보면 아마 지하에서 한탄하면서 내가 이 신문 왜 만들었을까? 내가 이런 방송들 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그따위들로 글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따위 말들을 방송을 통해서들 하고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짓들을 대한민국 언론들, 그나마 그래도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 그리고 그 계열 종편사에서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 마음에 안 드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언론들, 특히 조중동 하는 꼴을 보면 그 꼴들을 보기 싫어서라도 일단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오세훈 같은 저런 세력들에 맞서서 또 조중동의 비열한 공격에 맞서서 당분간 장동혁 지도부를 적어도 국힘 안에서는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소위 조중동 세력들이 왜 저렇게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같은 정치적 배신자 세력을 띄우고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어대고 있을까요?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소위 조중동이 노골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자들은 지난 10년간 박근혜 윤석열 탄핵 정변과 그 후속 광풍 때 조중동과 이심전심으로 손을 잡고 적극 가담한 역사적 공범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중동으로서는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같은 자들이 정치적으로 몰락하면 지난 10년간 그들과 한 배를 탔던 자신들도 공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이 배후에 깔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중동이 말하는 소위 민심이란 게 솔직히 말해서 한딸들 민심 혹은 개딸들 민심 아닙니까?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같은 배신자들은 물론이고 판단착오로 한동훈을 비호했던 직전 대선 후보 김문수까지 한순간에 몰락시켰던 당원혁명을 성공시킨 당원들 그리고 자유시민들의 진짜 민심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것 아니겠습니까? 사심에 휩싸여서 현상에 대한 진단부터 틀렸으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가 없지요. 단언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형 광역단체장 후보 중 조중동이 주장하는 식의 논리와 전략으로 선거를 치르는 후보들은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런 후보들은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의 대거 외면으로 거의 필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시장 선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정원호를 찍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내내 우파 시민들의 속을 긁어놓고 있는 오세훈도 못 찍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반면에 가령 지금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같은 경우 그동안 오세훈과 마찬가지로 소위 중도니 뭐니 해서 완전히 이 경선 초반에 바닥을 기다가 경선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위 중도 운운하는 색깔 다 버리고 오히려 보다 선명한 우파 색채, 가령 세이브 코리아 그 주최했던 손현보 목사 아들인 손영광 교수를 선대본부장으로 영입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들이나 혹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일절 중지하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경선에서 주진우 의원 꺾고 대역전한 데 이어 최근 지금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도 그동안 전재수에 한참 뒤지다가 최근에는 지금 거의 비슷한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박형준이 만약에 지금 오세훈처럼 그전에 박형준 모습처럼 중도 운운하고 그런 소리나 해줬겠으면 지금 부산에서 저 지지율 회복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최근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의 일탈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가 봐도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 신문사나 방송사 자체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독자와 시청자들이 나서서 저는 조중동에 세상 무서운 줄 알게 하고 정신 번쩍 들게 할 따끔한 회초리를 드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이인재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진숙이 대구시장 출마를 포기했다. 대의를 위한 용단이다. 추경호는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보수의 심장 대구를 지켜야 한다. 지나간 것은 털어버리고 오직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아직도 당 내분이 진정되지 않는다. 저걸 눈앞에 두고 분열이 계속되면 패망 외에 무슨 길이 있겠는가.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석권하고 헌법을 개정해 장기 집권과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 덤빌 것이다.
그런 거악을 분쇄하기 위해 당은 지금이라도 뭉쳐 싸워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이어서 선거가 끝나고 더 매력적인 보수를 재구성하기 위해 당내 투쟁을 벌여도 늦지 않다. 당 지도부를 무너뜨리려는 일부 언론들의 비열한 공작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이고 당은 당일 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한동훈이 부산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한다.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출마는 그의 자유다. 당은 후보를 내세워 승리를 향해 직진하면 된다. 한동훈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도도한 민심이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후보들은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 흔드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거 기간 동안 당의 상징색인 빨간 점퍼를 입고 당당하게 싸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전투의 한복판에 서 있다면서 강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당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저보다 큰 분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선거 승리를 위해 용서하는 용기와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충북에서 판을 바꾸고 승리해 전세를 뒤집어야 한다면서 불굴의 투혼과 의지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당초 다음 달 7일경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었으나 판세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조기 등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현역 단체장 중 가장 힘든 과정을 거쳐 공천이 확정되신 김영환 지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면서 당대표로서 그간의 지난한 시간에 대해 마음의 빚이 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서 김영환 지사님의 당당한 모습에 큰 박수와 격한 응원을 보냅니다라면서 공천은 비록 늦었지만 승전보는 가장 먼저 올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민수 최고위원은 시민들에게 김영환 후보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이기는 후보의 워딩이라 생각합니다라면서 충북에 사시지 않더라도 충북에 사는 지인이 있다면 충북지사 김영환 투표 꼭 부탁한다. 투표 꼭 해줘라라고 전화 한 통 부탁드립니다라면서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충북의 압승을 만들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김영환 지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 김영환 지사야말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함께 대표적으로 이정현 공관위에 의해 피해를 겪은 그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김영환 지사는 막상 더 이상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당 안에서 흔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이라든지 몇몇 사람들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 같으면 당연히 오세훈보다는 김영환 같은 사람에게 투표하고 싶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